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 그리고 고령, 부모님을 두신 분들, 모두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예전에는 도로에서 답답하게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목격하면 집에 가서 밥하라느니, 소뚜껑 운전하려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1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70%가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하기 전에 몇 가지 증상만 체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죠. 제가 20년 넘게 교통사고 조사 분석을 하면서 경찰서, 보험사, 도로교통공단의 수천 건 사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AAA 재단, 영국 운전면허청, 호주 도로연구소 등 해외 전문기관의 가이드라인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상 운전자의 중대사고 대부분이 운전하기 전 특정 증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경기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67세 김 씨는 새벽 5시에 서울병원 예약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전날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4시간도 못 잤는데 말이죠.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이 사고는 완전히 예방 가능했습니다. 단지 오늘은 너무 졸리니까 차라리 지하철을 타자는 판단만 했다면 말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의 73세 이모 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차를 몰았다가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몸에서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날은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 지키는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실제 사고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졸음과 피로입니다. 그냥 졸린 건데 뭐 그리 대수롭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영동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4세 박모 씨는 딸의 출산을 보러 새벽 4시에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밤 손자 용품을 준비하느라 밤 2시에 잠들었고 잠깐 졸릴 때마다 창문을 열고 뺨을 때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휴게소를 지나자 머리가 꾸벅꾸벅. 그 순간 단 1.5초간 마이크로 슬립이 왔습니다. 1.5초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42m를 갑니다. 그 사이에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AAA 재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수면 정상 위험도로 분류되고 5-6시간 수면 1.9배 증가, 그리고 4-5시간 수면 4.3배 증가, 4시간 미만 11.5배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젊은 층과 달리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20, 30대는 한 번 졸아도 금세 정신이 돌아오지만 고령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제 복용도 매우 위험합니다. 인천의 69세 최모 씨 사례입니다. 불면증으로 졸피뎀 수면제를 복용하고 아침 7시에 운전했는데 약효가 완전히 빠지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반응 속도가 0.8초 늦어졌고 그 0.8초 때문에 횡단보도에 어르신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니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전주의 66세 정모 씨는 수면무호흡 진단을 받고도 CPAP 양압기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결국 낮 운전 중 졸음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다행히 혼자 다쳤지만 자칫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약물입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 알레르기약, 일부 혈압약도 졸음을 유발합니다. 약국에서 졸릴 수 있다고 설명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대구의 71세 김모 씨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습니다. 약사가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주의하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술도 잘 마시는데 뭔 약 하나 때문에 하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 졸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발 전 체크 포인트는 어젯밤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확인하세요. 7시간 미만이면 운전 금지입니다. 하품이 3번 이상 나오거나 눈꺼풀이 무거우면 절대 출발하지 마세요.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복용 후라면 최소 8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잠깐 졸았네, 표지판을 놓쳤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즉시 정차하세요. 응급처치는 15분에서 20분. 짧은 낮잠을 먼저 하고 일어나서 카페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운전을 포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호주 도로연구소의 권고사항을 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CPAP 치료 시작 후 최소 2주간 운전 금지, 그 후에도 낮 졸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장거리 운전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수면무호흡 환자의 교통사고율이 일반인보다 2.4배 높았고 CPAP 치료 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졸음은 절대 의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 안 되겠으면 그날은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택시비 몇만 원이 아깝다고 생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심혈관 관련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데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차가 무인 미사일이 되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68세 이모 씨가 좌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발이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 4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모 씨는 한 달 전부터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지만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부정맥이었는데 만약 그때 운전을 멈추고 치료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NHTSA 자료를 보면 운전 중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연간 약 20만 건입니다. 이 중 6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평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 말이죠. 부산의 65세 강모 씨 사례입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차 키를 들고 나갔는데 운전석에 앉는 순간 또 핑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데 어지럼증으로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 뒤쪽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만약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협심증도 매우 위험합니다. 대전의 72세 박모 씨는 평소 가벼운 협심증이 있었는데 심한 게 아니니까 하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았지만 통증 때문에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갓길에 정차했는데 만약 터널 구간이나 교량 위였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영국 운전면허청 DVLA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시 운전 중단 신호는 새로 시작된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심한 어지럼증, 실신했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증상,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주의 69세 최모 씨는 당뇨 병력이 20년인데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은 없어서 체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신호대기 중이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통증을 못 느낀 것이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시작하거나 용량을 늘린 경우 말이죠. 약효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울산의 66세 김모 씨는 고혈압으로 새로운 혈압약을 시작했는데 첫날 아침 복용 후 운전했다가 신호등에서 정차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을 울려서 깼는데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출발 전 체크 포인트는 어제와 다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증상이 3번 이상 반복됐나요?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불규칙한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나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새로 시작했거나 용량을 바꿨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날은 운전하지 마세요. 응급상황 대처법는 만약 운전 중 이런 증상이 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 정차하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괜찮아질 것 같다고 다시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캐나다 의학협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신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 금지를 권고합니다. 실신의 30%는 3개월 이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 관련 문제입니다. 운전의 90%가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먼저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74세 조모 씨는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물체가 둘로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운전했는데 신호등이 2개로 보여서 어느 것을 봐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빨간불을 초록불로 착각해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좌측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손해경색으로 인한 복시였는데 만약 그날 아침 운전을 포기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백내장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의 67세 이모 씨는 백내장이 있었지만 아직 괜찮다며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운전 중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셔서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AAA 연구에 따르면 백내장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사고율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습니다. 특히 황혼 시간대에 질 무렵과 야간에 사고가 집중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시적 시야 상실입니다. 부산의 70세 박모 씨는 운전 중 갑자기 우측 눈이 커튼을 친 듯 까맣게 가려졌습니다. 잠깐이겠지 하고 계속 운전했는데 우측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충돌했습니다. 망막혈관 폐색으로 인한 일시적 시력 상실이었는데 이런 경우 뇌졸중이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내장도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야가 서서히 좁아집니다. 대구의 68세 최모 씨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중심은 잘 보이니까 하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좌회전할 때 좌측 시야에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녹내장으로 주변 시야가 40% 이상 손실된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보행자가 급히 피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의 65세 김모 씨는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시야에 검은 점들 부유물이 떠다녔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부유물이 늘어나면서 시야를 가렸고 앞차와의 거리 판단을 잘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DVLA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운전 중단이 필요한 시각 증상은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한쪽 눈이나 시야, 일부가 갑자기 가려지는 현상, 번쩍이는 섬광이나 지그재그 모양이 보이는 현상, 야간 헤드라이트가 심하게 번져서 표지판을 읽기 어려운 경우, 검은 점부 유물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늘어나는 경우,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편두통의 시각 전조 증상이 오면 20-30분간 정상적인 시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주의 62세 정모 씨는 편두통 병력이 있었는데 운전 중 갑자기 시야에 반짝이는 지그재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계속 운전했는데 시야 장애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적신호의 교차로로 진입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가 경적을 울려줘서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노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안이 심해지면 대시보드의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앞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출발 전 체크 포인트는 오늘 아침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흐릿한가요?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시야에 차이가 있나요? 번쩍이는 불빛이나 지그재그 모양이 보이나요? 어제보다 검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나요? 야간의 헤드라이트가 과도하게 퍼져 보이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전하지 마세요. 실용적인 대처법은 백내장, 수술을 미루지 마세요. 수술 후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시야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여부를 결정하세요.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야간 운전용 안경을 따로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호주 도로연구소 자료를 보면 시각장애가 있는 고령 운전자 중 적절한 교정안경, 수술 등을 받은 그룹의 사고율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이건 뇌졸중이나 일시적 뇌허혈 TIA 전조일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69세 장모 씨는 아침에 일어나니 입이 조금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말도 평소보다 어눌했고요.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평소처럼 운전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 차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인도로 올라갔고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경미한 뇌졸중이었는데 아침에 증상이 바로 전조였던 것입니다. 미국 뇌졸중협회에서 제시하는 FAST 체크를 아시나요? FFAS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웃을 때 비대칭 AARMS,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떨어짐, SSPECH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나오지 않음, TTIM이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응급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 뇌허혈, 발작 TIA도 위험합니다.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서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울산의 71세 이모 씨는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20분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졌다 하고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던 중 또다시 증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고 운전 중이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발작 병력이 있는 분들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의 64세 김모 씨는 젊을 때 사고로 뇌에 상처가 생겨 가끔 발작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 최근에는 발작이 없었지만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작의 전조 증상이었죠. 잠깐이겠지 하고 계속 운전했는데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정차 상태여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주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두통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 전조가 있는 편두통은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광주의 66세 박모 씨는 편두통이 올 때마다 시야에 반짝이는 선이 보이고 한쪽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전조가 시작됐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운전을 계속했다가 시야 장애로 우측에서 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운전 중단해야 할 신경학적 증상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얼굴, 팔, 다리 중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정도,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이상하게 보임, 이상한 냄새나 맛, 데자비 같은 느낌, 발작 전조 극도로 멍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느낌. 5번째는 약물이나 몸 상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령자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수면제입니다. 서울의 73세 최모 씨는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했는데 평소보다 잠이 깊게 와서 아침에 일어나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조금 졸리긴 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병원 예약에 맞춰 운전했는데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는데 평소보다 1초 늦었고 그 1초 때문에 교차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도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의 67세 박모 씨는 불안증으로 로라제팜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운전 조심하라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첫 복용 후 운전을 했는데 평소보다 반응이 둔해졌고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고도 제때 반응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물이 인지 능력과 반사신경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더 위험한 것은 약물 복합 복용입니다. 대전의 70세 이모 씨는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소화제까지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문제 없었지만 함께 복용하면서 졸음과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을 수는 없잖아라며 계속 운전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맞은편 차량이 급히 피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감기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이 들어있는 감기약은 상당한 졸음을 유발합니다. 인천의 65세 김모 씨는 감기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샀는데 약사가 졸릴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감기약 정도야라며 무시했습니다. 복용 후 2시간 만에 운전했는데 평소보다 반응이 현저히 둔해졌고 신호 변화를 늦게 인식해서 적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서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소량 음주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광주의 68세 정모 씨는 저녁에 소주 2잔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에 운전했는데 아직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속도를 잘못 판단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로 법적 기준치 이하였지만 고령자에게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저혈당은 특히 위험합니다. 울산의 72세 최모 씨는 당뇨 병력이 15년인데 아침 식사를 거르고 당뇨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의식이 흐려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혈당이 40mg/dl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약물 관련 운전 금지. 상황은 새로 시작한 약물, 특히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용량을 늘린 약물, 여러 약물을 동시 복용하면서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 약물 라벨에 졸음주의, 운전주의 표시가 있는 경우 감기약, 알레르기약 중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것, 저혈당 관련 주의사항은 식사를 거르고 당뇨약을 복용한 경우, 평소보다 많이 운동한 후, 손 떨림, 식은땀, 심계항진, 현기증 등의 저혈당 증상. 미국 FDA 자료를 보면 약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 사고가 연간 1만 6천 건 이상 발생하며 이 중 60세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걸 매번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30초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세요. 수면 체크. 어젯밤 몇 시간 잤나? 7시간 이상인가? 수면제나 감기약을 먹었나? 만약 6시간 미만 수면이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 금지. 졸음 체크. 지금 하품이 나오나? 눈꺼풀이 무거운가? 어제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놓친 적이 있었나?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전 금지. 심혈관 체크. 가슴이 아프거나 두근거리나? 어지러운가? 숨이 차나? 증상이 있으면 운전 금지하고 병원 연락. 시각 체크. 물체가 둘로 보이나? 한쪽 시야가 가려지나? 불빛이 과도하게 퍼져 보이나?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전 금지하고 안과 연락. 신경 체크. 말이 어눌한가?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린가? 심한 두통이 있나? 증상이 있으면 119 신고 약물 체크. 새로운 약을 시작했나? 어젯밤 술을 마셨나? 약 봉지에 졸림 주의라고 적혀있나? 해당되면 몇 시간 더 기다려보거나 운전 금지. 당뇨 체크. 혈당을 쟀나? 90 이상인가? 손 떨림이나 식은땀은 없나? 저혈당 증상이나 혈당이 낮으면 당분 섭취 후 재확인.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날은 운전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병원도 못 가고 장보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아니죠.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용하기.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특히 병원 가실 때는 대중교통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주차 걱정도 없고 교통비도 얼마 안 들거든요. 서울의 김모 씨 70세는 처음에는 나이 들어 지하철 타기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이용해보니 운전 스트레스가 없어서 오히려 좋더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경로우대로 무료잖아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기.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운전하기가 걱정된다고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부산의 이모 씨 68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바쁜데 어떻게 부탁해라고 하셨는데 딸에게 솔직히 얘기했더니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사고 나는 게 더 걱정이에요 라며 흔쾌히 도와주셨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하기. 대리운전은 술 마셨을 때만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약물 복용, 시야가 흐릴 때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장거리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고 나서 병원비, 합의금, 보험료 오르는 것 생각하면 전혀 비싸지 않아요.
택시 이용하기 요즘은 택시 호출 앱도 잘 되어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특히 병원 갈 때는 택시가 최고예요. 주차 걱정도 없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운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동네 셔틀버스나 마을버스 활용하기 요즘 많은 지역에서 마을버스나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한번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특히 대형마트나 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계획 세우기 컨디션이 좋은 날에 미리 장을 보거나 병원 예약을 잡을 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안전장치 활용하기 만약 꼭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신 안전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차로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등은 고령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졸음이나 의식 저하 상태에서는 소용없거든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자녀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운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대화해보세요. 최근에 접촉사고나 아차사고가 늘었다. 평소 가던 길을 헷갈려 한다. 운전 후에 유독 피곤해한다. 야간 운전을 꺼린다. 운전하면서 요즘 눈이 안 좋아졌다, 반응이 느려진 것 같다고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래, 아직 괜찮으시잖아 라고 넘기지 마세요. 함께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주의사항. 이제 운전하면 안 되라고 명령조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다 그래라며 문제를 축소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어떤 약을 드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면제, 항불안제, 일부 혈압약 등은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60세 이상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1. 극심한 졸림과 피로 2. 심혈관 관련 증상들 3. 시각 관련 문제들 4. 신경학적 증상들 5. 약물이나 몸 상태 관련 문제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날은 운전하지 마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그날 아침 운전을 포기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운전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출발 전 30초 체크를 습관화해주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운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령 운전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7시간 이상 수면했나? 졸음 신호 없나? 가슴 통증 어지럼 없나? 시야 이상 없나? 말하기 움직임 이상 없나? 새로운 약물 복용 없나? 혈당 정상인가? 하나라도 아니면 오늘은 운전 금지입니다.